반갑습니다. 김용성입니다. 이제 3단원 생명에 지나도 오늘 강의하고 다음 강의 끝나면 이제 실력평가 문제로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기출 문제가 DNA, RNA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부분은 염색체와 DNA거든요. 염색체와 DNA 구조가 어떻고 DNA는 어떤 그 기본 단위체가 무엇이며 그거 뭉쳐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염색체를 아는데 거기 보시면요, 여성 남성 해가지고 오른쪽에 두 개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성 남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염색체 46개를 가집니다. 46개 중에서 두 개가 성의 구분에 관여해요. 그래서 마지막 22번 위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가지고 1번부터 22번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위에 XX가 있고요. 이쪽을 보니까 이 위에 X하고 이렇게 Y가 써 있죠. 이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성을 구분한 겁니다. 성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성이고요. 여성.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남성입니다. 남성.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1번부터 22번까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번, 2번, 3번 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죠.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4개죠. 그다음 45, 46.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개가 성에 관련됩니다.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럼 나머지 44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상염색체. 그럼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를 우리는 DNA라고 하고 DNA라고 하는 거고, 이 DNA를 감싸게 할 수 있는 실패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염색체 보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성은 뉴클레오솜이라 해가지고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히스톤 단백질은 실패 역할이에요. DNA는 실입니다. DNA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 게 염색체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염색체는 언제 보이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세포 분열할 때만 보입니다.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눈에는 그냥 핵으로 둬요. 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핵 안에 염색체들이 퍼져 있어요. 핵 안에. 이걸 염색사라 그래요. 이 핵 안에 있는 이 염색사들이 세포 분열할 때 히스톤 단백질에 실패에 묶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갖춥니다. 이걸 갖다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염색체. 구분 나왔죠? 상염색체. 성의 구분 없이 여기 있죠? 44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갖고 있다. 이게 상염색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는 염색체가 두 개 있죠? 이걸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1번, 2번이든 두 개씩 쌍을 이루면서 3번 쌍, 4번 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쌍을 이루는 것 갖다가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상동염색체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염색체 유전물질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버님하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염색체가 다 몇 개요? 46개고 46개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죠.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나도 염색체가 몇 개 해야 되냐면요, 46개입니다. 46개가 오기 위해서는 두 분한테서 염색체가 몇 개씩 와야 되냐면 23개씩 와야 됩니다. 다음 시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감수분열 생식세포예요. 23개씩 만나서 합쳐지면 46개가 되겠죠. 그래서 나도 염색체가 어머니 아버지랑 똑같고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거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같은 종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버지 쪽에서 오고 어머니 쪽에서 오죠. 아까 1번 볼까요? 1번 위에 염색체가 이런 두 개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1번에 이렇게 있고 1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얘가 아버지한테 갔다면 얘는 누구한테 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갔겠죠. 아버지 쪽에서 온 거 하나, 어머니 쪽에서 온 거 하나가 쌍을 이룹니다.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상동 염색체.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염색체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포 분열에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가운데 핵이 보입니다. 핵이 보이면은 염색체 눈에 안 띕니다. 염색체를 관찰할 때는
세포 분열할 때 관찰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 형질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유전이에요. 그럼 유전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생식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유전이 되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면 좋은 점이 아버지 쪽하고 어머니 쪽에서 오는 정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누아트라고 합니다. 에스키모라고 말 안 씁니다. 좀 나쁜 말이라서. 이누아트인은 추위에 견딥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더위에 견딥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는 사람과 이누아트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쪽에서는 더위에 견디는 정보, 어머니 쪽에는 추위에 견디는 정보, 이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이 변하더라도 적응해서 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를 가지고 바로 결합으로 수정돼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유전은 이런 것 갖다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유성생식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다. 이 정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종이라면 2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이라면 사람이라면 염색체 숫자 46개, 원숭이 침팬지는 48개입니다. 48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라 그러면 염색체 숫자가 틀립니다. 근데 염색체 수가 개는 제가 알기로 72개인가 76개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염색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염색체 숫자가 많다고 머리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원숭이라면 48개, 사람이라면 46개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바로 뭐냐면 염색체 수, 모양, 들어있는 정보가 거의 같으면은 같은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손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이에요. 사람은 46개 이렇게 나왔죠. 아까 그 그림 위에 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 뭐냐면 여성, 남성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죠. 이거는 여성이고 이건 남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46개니까 여기가 44죠. 44 이렇게 표현되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 여성이라고 했죠. 여성. 그 다음에 Y를 가지고 있으면 남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쌍으로 있죠. 쌍으로 해가지고 이게 22쌍, 23쌍이에요. 쌍으로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EN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EN. 이건 쌍으로 존재하는 뜻이에요.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 N으로 씁니다. 이게 생식세포예요. 아직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EN 이퀄 44 플러스 XY, EN 이퀄 44 XX 이렇게 표현되면 여성, 이렇게 표현되면 남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DNA 자, 여기 핵산의 기본 단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어가지고 고분자가 된 게 DNA예요. DNA. 그래서 핵산의 일종입니다. DNA는. DNA의 유전 정보 물질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설계도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도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수업 중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쵸? 거기 나왔죠. 인산기, 그쵸? 인산. 그 다음에 당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염기. 이렇게 구성된 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근데 우리 유전 정보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DNA가 있었고 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RNA 생명체 가설이 훨씬 더 지금 지지를 받는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DNA와 RNA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차이점이 뭔가가 있겠죠. 차이점이 여기서 차이 납니다. 여기서 DNA는 이게 이제 5탄당이라는데 어떤 당을 갖고 있냐면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습니다.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이 리보스라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DNA예요. 이거 따라온 거예요. 그냥 RNA는 R자로 시작되죠. 그럼 얘는 리보스라는 당이에요. 이걸로 된 게 RNA예요.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입니다. 이중나선이고 RNA는 그냥 단일이에요. 단일나선이에요. 단일. 이중나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DNA라는 뜻이에요. DNA.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얘도 틀리지만 요것도 틀립니다. 요것도 DNA는 염기를 네 가지를 가져요.
A, T, CG는 이제 요즘 좀 젊은 학생들은 조금 이제 알죠.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SF 같은 CG 영상을 갖다가 컴퓨터로 처리하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네 가지의 염기를 갖습니다. 이 염기예요. 염기. 그럼 얘가 뭐냐면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얘가 티민. 얘가 사이토신. 얘가 구아닌입니다. 이 네 가지의 염기를 가지고 사진법으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컴퓨터는 몇 진법일까요? 2진법입니다. 0하고 1이죠. 2진법보다 4진법이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를 저장할 수 있어요. 4진법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가지의 염기가 각각 서열 어떻게 나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즉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물질 들어있는 이 얘네들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RNA는 보세요. DNA, RNA 차이점은 얘는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뒷자람은 DNA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요. 얘는 A, U, C, G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데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티민이 안 들어있고 얘가 들어왔어요. 얘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우라질 그래요. 얘가 뭐냐면 우라실입니다. 우라실. 우라실이라는 염기를 갖습니다. 티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라실이라는 염기를 가지면 RNA, 티민이라는 염기를 가지면 DNA.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중나선 DNA 구조 나왔죠? 이중나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얘만 그 A 아데닌하고 눈 옆에는 항상 티민이 존재합니다. 그 아데닌과 티민은 이중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 옆에는 항상 구아닌이 옵니다. 짝을 이뤄요. 얘는 삼중 결합합니다. 그래서 염기가 이렇게 결합하면서 꼬여요. 그래서 요 사이에 염기들이 여기 염기들이 있는 거야. 염기들이. 그래서 이런 꼬인 모양을 나타내 가지고 이중 나선 모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유전자들 가겠습니다. 유전자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정보를 자손한테 전달해 주는 물질이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는 역시 DNA에 들어 있는 겁니다. DNA 특정 염기서열이라고 했죠. 염기서열. 그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 이 네 가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중 두 가닥이라고 했죠. 여기 그림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이라고 했죠. 이중 나선. 그럼 여기마다 각각 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염기가 예를 들어 두 가닥인데 염기가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인데 DNA가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입니다. 여기에 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나열될 이게 염기서열이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특정 인자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특정 정보, 특정 물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래되면 거기 나왔죠. 특정 부분의 염기서열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 몸에 정보가 저장돼 있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대립 유전자는 뭐냐면요. 염색체를 잠깐 언급시켜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조금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앞부분 133페이지 나온 그림을 보시면 염색체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는 누구한테 왔다고요? 이 염색체는 아버지한테 왔다면 이쪽은 누구한테 왔다고요? 어머니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온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상동 염색체입니다. 삼동 염색, 이 염색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DNA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전 물질이 들어있냐 봤더니 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뭐 키는 사실은 인간한테는 안 맞지만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쌍꺼풀 할게요. 쌍꺼풀. 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쪽에서는요. 이게 쌍꺼풀로 쓰나요? 쌍꺼풀로 쓰나요? 국어를 모르니까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 쌍꺼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 쪽에 쌍꺼풀이 있다. 이런 유전 정보가 왔습니다. 근데 엄마 쪽에서는 쌍꺼풀이 없다라는 유전 정보가 오네요.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쌍꺼풀에 대해 가지고 있다 없다 혹은 있다도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쌍꺼풀에 대해서 양쪽에서 서로 어떻게 있다 없다 대립하고 있죠. 이거를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립형질은 염색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에 쌍꺼풀이 있다 하면 여기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안 되고 같은 위치에는 같은 쌍꺼풀 같은 형질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게 대립형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대립형질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밑에 나온 거 대립형질 얘가 나왔죠. 검은 피부, 흰 피부, 쌍꺼풀, 외꺼풀 이런 것들. 거기가 지금 왁꺼풀로 돼 있나요? 왁꺼풀로 있으면 외꺼풀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용상 외꺼풀입니다. 예. 지금 제 책에는 왁꺼풀로 보이는데 어쨌든 외꺼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35쪽에도 그게 그림이 나와 있네요. 유전자들이 들어있을 때 같은 위치, 유전자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대립 유전자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 같은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바로 남자든 여자든 다 갖고 있는 거 성염색체를 제한 나머지입니다. 상동이죠. 1번 상동 염색체입니다. 2번 성을 구분하는 염색체는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 남성은 XY고요. 여성은 XX입니다. 3번 DNA를 구성한 염기죠. DNA는 염기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데닌, 티민, 그 다음에 사이토신, 구아닌 네 가지로 이루어졌죠. 아래는 이게 좀 틀립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제2절 보겠습니다. 유전암호와 단백질 합성. 무슨 얘기냐? 우리는 생장을 해요. 몸이 생장한다는 건 세포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 세포는 67%가 물입니다. 물은 에너지원이 아니거든요. 물이 67%라는 얘기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도 됩니다. 우리 조상, 먼 조상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증거도 돼요. 물을 제외한 것 중에 우리는 세포수를 늘린다는 것은 세포 분열합니다. 세포 분열하면서 커지고 있죠. 생장하죠. 그럼 세포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럼 분열하면서 커지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크기를 키워야겠죠. 그럼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냐? DNA에 들었다는 거예요. DNA. 이게 바로 그래서 유전암호와 단백질 합성.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DNA 아까 얘기했죠. 염기 서열. DNA 여기에 뭐 A, T, 그 다음에 T로 들어있냐? 혹은 뭐 여기가 뭐냐면 C,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T로 들어있냐?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개의 염기 바로 얘죠. 네 가지. 네 개의 염기가 바로 뭐냐면은 순서대로 특정 서열로 이런 식으로 서열이 이루어졌을 때 얘네들을 보고 요건 어떤 단백질 합성, 어떤 아미노산, 얘는 어떤 아미노산을 합성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아미노산끼리 결합해가지고 고분자 물질은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전암호라는 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트리플렛 코드가 나오는데 트리플렛 코드는 바로 뭐냐면요. 지금 했던 거예요. 자,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이라고 했죠. 이중나선 중에서 요 놈만 하나 뽑겠습니다. 요 놈만 하나 뽑으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T, C, C, T, G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요 세 개가 각각의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개가 하나의 짝으로 아미노산을 만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도 세 개가 하나의 짝으로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라 이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이라는 건 세 개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세 개 염기 조각이 한 조각 유전암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에 있는 염색체 혹은 DNA라는 게 무엇이냐 이 정도까지만 기출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트리플 이 정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DNA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단백질이 합성되는 원리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핵 안에 DNA가 들어있다 했죠. DNA. 이 DNA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여기 RNA가 옵니다. RNA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가요. 재조합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씀 들었죠. 아데닌은 옆에는 항상 티민만 온다고 했죠.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이토신 옆에는 뭐만 온다고요? 구아닌만 옵니다. 항상. 다른 거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렇게 염기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걸 두 가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그림을 이렇게 요게 하얀색이 요거죠. 하얀색이 요거일 때 요 노란색을 가져올게요. 노란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란색에는 요거 노랗게 표시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T미만 온다고 했죠? 여기는 T가 옵니다. 여기는요 A가 옵니다. 아데닌. 여기는 G가 와요. 여기는요 G가 오죠. 여기는요 A가 오고요. 여기는 C가 옵니다. 왜냐면 A 옆에 항상 T예요. C 옆에 항상 G. 이런 식으로 뿐이 못 와요. 결합되는 게. 왜 이유가 있어요. 얘는 이중 결합을 하고 얘는 삼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럼 얘가 노란 거죠. 그래서 말하면 요렇게 지울게요 이제. 그럼 여기에 또 누가 오냐면 여기에 요 DNA에 있는 요 정보 이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저장된 바로 뭐냐면 도면이에요. 보면 컴퓨터 안에 저장된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이걸 갖다가 RNA가 일로 들어옵니다. 그 RNA가 와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다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데 RNA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우라실. 그렇죠? 우라실이 아닙니다. 우라실이에요. 우라실. 우라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라실이 오고 아데닌이 오고 구아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다시요. 구아닌, 여기는 아데닌, 여기는 사이토신 이렇게 오겠네요. 이게 RNA예요. RNA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럼 요게 뭐라고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죠. 여기에 대응하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돈. 이름이 어렵죠. 사실 이래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나 봤더니 요 정도는 나올 수 같다고요. DNA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 대응하는 RNA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리플렛 코드, 코돈 이런 거는 외워서 하는 건 좀 힘드시니까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 몇 페이지냐면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복제라는 게 나왔죠. 복제라는 건 뭐냐면 얘가 DNA 이중나선이라고 했죠. 이중나선이 세포 분열할 때 퍼지면 세포가 분열할 때는요. 얘네들이 잘라지죠. 노란 이렇게 표시해야겠네요. 여긴 노란 걸로 할게요. 노란 거. 그럼 세포가 분열합니다. 분열해서 두 개가 되죠. 처음에 세포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두 개.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하얀 것만 있죠. 하얀 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노란 것만 있어요. 노란 거. 그럼 여기에 해당하게 복제를 해야죠. 아까 이 모양처럼 복제를 하면은 여기는 대응하는 노란 게 이렇게 복제되고 여기는 대응하는 하얀 게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복제입니다. DNA 복제. 거기 나왔죠? DNA 복제. 자,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DNA 양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복제가 됐는데 좀 전에 이거 보세요. 여기 복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RNA가 핵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대응하는 코돈 대응하는 세 가지 조합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mRNA 돼 있죠. mRNA 뭐냐면 얘가 메신저예요. 메신저 RNA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된 걸 갖다가 여기 이렇게 복제가 돼 있어요. 복제가 이렇게. 그럼 들어가 가지고 얘가 이게 어떤 단백질 만들라는 걸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걸 전사라 그래요. 전사. 그래서 DNA 유전 정보 트리플 코드가 mRNA 코돈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 이걸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코돈 역시 마찬가지로 뭐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바로 뭐냐면 여기 아데닌 옆에 티민이 못 오고 우라실이 온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은 이것까지 해드리면 좀 그런데 여기 이제 리보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리보솜. 그냥 있다고 알아두세요. 그냥
여기가 뭐냐 쉽게 말하면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장에서 뭐 만듭니까? 제품 만들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온 이 도면을 가지고 리보솜이나 공장 오면 이 리보솜이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그러면서 여기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때 그 물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우리가 먹어가지고 소화 흡수된 양분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걸 아미노산을 만들고 결합시켜서 단백질이 되면서 이렇게 세포 분열로 점점 생장하고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몸의 세포 분열도 생장하고 물질 대사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DNA 안에 저장된 단백질 합성에 의한 정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물질 대사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복제가 됐죠. 이렇게 복제가 된다겠죠. 복제가 된 다음에 다시 mRNA 메신저 RNA죠. RNA가 핵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걸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번역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mRNA 정보에 따라서 세포질에서 리보솜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장. 공장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번역이다 이거예요. tRNA는 안 되면 트랜스입니다. 운반 RNA인데 그거까지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 이거 도면 주고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DNA 2번이죠. 염기 서열 변화라고 했는데, 자, 염기 서열에 지금처럼 우리가 DNA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A, T, C 항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갑자기 뭐냐면 딴 놈으로 바뀌어요. 이게 돌연변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염기 서열 변화가 생기면은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이상 단백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름이 바뀌어버려서 이렇게 바뀌면은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겠죠. 다른 아미노산. 이게 바로 염기 서열이 바뀌면서 다른 아미노산을 만드니까 단백질이 다른 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또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돌연변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된다고 얘기했죠. 유전되니까 새로운 대립 유전자, 새로운 게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에서도 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6쪽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걸 전사라고 합니다. 전달이니까 전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NA는 양 복제가 되고요. 전사가 되죠. 그 단백질 합성하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도면을 해석하죠. 번역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DNA 3개 유전 암호 3개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이 이름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트리플렛 코드. 그 다음에 3번 코드는 RNA만 갖는 거죠. 그 RNA의 유전 암호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구분하는 법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다음 강의로 파트 3 생명과 진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여기까지 1부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문제가 전체 문제 중에서 한 70%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일부 우주부터 생명까지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파트 들어갈 때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